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아까 제가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기분 좋다고 장어구이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쭈꾸미 먹고 왔습니다. 막상 장어구이를 먹으려니까 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쭈꾸미를 먹고 왔는데 제가 쭈꾸미를 먹는 동안에 또 배당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당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총 3년 동안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3년 동안 해왔던 정책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0%에서 아마 55% 내지 6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뚜껑을 까보니까 변한 게 없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겠죠.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잉여 현금 흐름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00만 원이 되겠죠. 똑같은 50%지만 금액이 2배 커지면 배당금도 2배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잉여 현금 흐름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잉여 현금 흐름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이 금액이 더 클까요? 당연히 2021년에서 2023년까지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도 이미 엄청 많이 상승했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D램도 지금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죠. 최소 2년 이상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역대 최고 실적 확실시 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성장할 거고요. 내후년에는 또 역대 최고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는 똑같지만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배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규 배당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는데, 정규 배당은 원래 주는 배당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분기당 354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최소 20% 이상은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정말 쥐 코딱지만큼만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9.6조였는데 9.8조로 상향을 했죠.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딱 2%입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연간 1,411원에서 1,44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분기 배당으로 환산하면 360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배당금이 물론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조금밖에 못 받더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차라리 주가를 올리는 게 주주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널널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TSMC와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TSMC는 올해만 31조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삼성전자는 1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TSMC의 점유율이 55%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약 16%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TSMC가 21조를 더 많이 투자합니다. 솔직히 이대로 가면 절대로 TSMC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는 2030년까지 TSMC를 잡고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 택도 없습니다. TSMC보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도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투자금에서도 너무 밀리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금 줄 돈으로 차라리 파운드리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TSMC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주주를 위한 길이고 회사를 위한 길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 발생 시 일부를 조기 환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특별배당금을 지금 3년째 되는 해에 1,578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거는 3년 동안 쟁여놨다가 한 번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3년 동안 쟁여놨다가 한 번에 주지 않고 그때그때 틈나는 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미리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눠서 주나 한 번에 주나 뭐 결국 총액은 똑같겠지만 아무래도 정규 배당이 2%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 일찍 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가에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총 12조 원이 나왔는데 2조는 이미 납부를 했을 거고 나머지 10조를 5년에 걸쳐서 아마 분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1년에 2조의 돈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 배당금으로 받는 총액이 약 7천억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1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기존대로 3년 차에 한 번에 주게 되면 1년 차, 2년 차에는 특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금액이지만 그냥 끊어서 받겠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정규 배당은 2%밖에 올리지 않았죠. 대신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은 분명히 지난 3년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정기배당과 특별배당의 총합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1,000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면 정규배당 200원에 특별배당 800원 주는 거나 정규배당 500원에 특별배당 500원 주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1,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배당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정규배당의 비율을 낮추고 특별배당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규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특별배당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받게 될 총합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실적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정규 배당을 크게 잡아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 배당은 한번 정해놓으면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예전부터 해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정규 배당 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반도체 호황기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반도체 불황기가 와서 만약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투자해야 될 때는 많고 이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정규 배당은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규 배당금을 아주 작게 잡아 놓으면 비교적 실적이 좋지 않을 때도 일단은 크게 부담이 없고 어차피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규 배당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특별 배당으로 그냥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성격의 정규 배당은 부담스럽지 않게 작게 설정을 해놓고 사업이 아주 잘 될 때는 특별 배당을 많이 주면 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으면 특별 배당을 조금 주면 됩니다. 어차피 정규 배당은 우리가 원래 받던 대로 그냥 똑같이 받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정규 배당과 특별 배당을 합쳐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배당이 조금 나오는 만큼 특별 배당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정규 배당이 많이 나오는 만큼 특별 배당은 조금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그거인 거고 둘이 합친 금액은 결국에는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갈 길이 정말 멀거든요. TSMC도 따라잡아야 되고
반도체 투자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NXP 반도체 인수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루머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NXP 반도체 몸값이 약 50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정규 배당을 낮게 설정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낮게 잡아놔야 나중에 불황기가 왔을 때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배당금을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그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애플도 배당금을 주긴 하지만 0.56%인가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배당금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금 줄 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죠. 삼성전자는요, 정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배당금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고배당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금만 해도 저는 뭐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배당금보다는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니까 삼성이 진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배당금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